첫 번째 이슈픽은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AI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드라이브에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6% 정도 하락했고요. 이번 승부수가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시점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손 회장은 또 이 AI 시장 고평가 가능성을 의식한 건지 궁금한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그 일본 쪽 신문사 이런 쪽에서 좀 이건 너무 네. 도박이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매도에서 현금화를 한 게 도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왜냐하면 뭔가 네. 오픈 AI가 지금은 AI에서 압도적으로 선두자로 달리고 있지만 네. 언제까지 지금 다 AI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네네네. 힘을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픈 AI가 좀 압도적으로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서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투자처, 이 자금을 활용할 투자처로 언급했던 게 오픈 AI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네. 엔비디아는 정말 아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진짜 저때 저 노인네 구부러지기 전에 팔았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오. 보고요. 물론 이제 랠리가 뭐 몇 퍼센트 더 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시의 위험 랠리를 미리 굉장히 좀 고점에서 뭐 완전한 고점, 최고점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대규모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금액 단위가 이제 막 8조 막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런 대규모 자산들은 블록딜을 하는 것 자체가 폭락장에서는 더 감가돼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승 국면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을 때 팔아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보다 너무 이제 시기가 늦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 10% 가량도 낮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올바른 대처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자산에 대한 집행 부분이 어쨌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좀 얘기를 한 걸로 보여져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이제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랑 그다음에 오픈 AI가 껴서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 쪽으로 많은 자금을 배치하려고는 하겠죠. 오라클 자체는 뭐 어차피 상장사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애초에 베이스가 B2B였기 때문에 부채적인 부분들만 잘 땡겨준다면은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사실 돈 자체로 문제되고 있는 오픈 AI가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오픈 AI 쪽에서 조금 더 러브콜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문제됐었던 위메프 파산 자체도 사실 스타트를 끊었던 게 어쨌든 쿠팡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대규모로 받으면서 치킨 게임을 끝내면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국면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자금력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에쿼티를 크게 쏠 수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비전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땡기고자 오픈 AI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에쿼티가 바닥 나가는 상황에서 러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제 단가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번에 메타에서 한번 뭐 우리가 뭐 300조의 인수를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단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메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응수를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딜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자금이 투자가 될 경우 소프트뱅크의 자금이 투자가 될 경우 오픈 AI 입장에서는 런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앞으로는 한 3년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사실상 계약 건수 신규로 계약한 것들이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오라클 계약도 있었었고 지금 연간 지출 예정액이 이제 3년 정도 뒤부터 2028년도부터는 거의 연간으로 지출하는 것만
거의 100조 가량이 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오라클 측이랑 계약을 해놓은 것만 해도 연 60조 가량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액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3년의 런타임 동안에 완벽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뭐 100조 정도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면은 오픈 AI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정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일대의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엔진 중에서 가장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피봇을 크게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오픈 AI이기 때문에 여기다 풀 베팅을 하겠다라는 액션으로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장기화됐을 때 회수 가치가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적수인 구글이 있죠. 구글이 있는 상태에서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브라우저도 독립하고 뭐 자체적인 엔진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 내부에다가 이제 얼마 특권도 입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세계관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지금 이미 이번에 오픈 AI가 만드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크로미움 기반으로 즉 이제 구글의 브라우저링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오픈 소스이고 이런 소스들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로그인도 아직까지도 구글 로그인을 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글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당장 구글이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픈 AI를 검색해서 뜨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강수를 만약에 친다라고 했을 네. 때 오픈 AI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확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에 있어서 데이터 면에서는 사실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AI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더 쌓아야 되는데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다 보니까 빠르게 또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요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전에는 LLM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쏙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LLM 시장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설계 자체만으로도 어떤 기존의 다른 검색 엔진들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퀄리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장이 지난 한 3년 동안의 시장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오픈 AI 엔진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었죠. 우리가 이제 LLM을 느낄 때는 이전에 못하던 것을 완전히 이제 다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의 업무들은 대부분 다 이젠 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혁신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GPT 사실 4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밑바닥이. GPT 4부터 이제 성장에 대한 제약이 보여지고 5에 들어오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지금 LLM 설계만으로는 안 풀리는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그 한계가 좀 한계 그쵸? 부딪히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단순한 설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GI급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급의 판단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정말 설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뭐 그 정도 설계가 나오려면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성능을 봤을 때는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앞설 수 있는 데이터 풀 자체가 크지 않는 이상 더 고퀄리티의 소스 코드라던가 더 고퀄리티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 두 가지로 지금 암축되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화학습에 대한 횟수가 있습니다. 네. 강화학습에 대한 횟수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인간에 대한 피드백 수는 인도랑 지금 중국이 그냥 이길 것 같다. 쪽으로 피드백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최근 들어서 강화학습 툴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 엔진들이 강화학습 횟수로 이거를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용자 기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도 데이터를 쌓고 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만으로는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구글이 영상
분야, 그다음에 텍스트 분야 이 두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분야 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 이제 메타도 좀 유리하긴 하고 어도비가 유리한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소프트뱅크 투자를 보고 오픈AI에 대해서 왜냐면 9월부터 꾸준히 좀 투자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투자까지 다음 달에 하는 투자까지 하면은 오픈AI 지분의 11%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몰빵을 하는 데는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대표님 또 아시는 건 없으시죠? 사실 네. 이제 손정희 회장의 그동안의 레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경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굉장히 많이 좀 보는 걸로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을 투자했던 시점적인 부분을 봤을 때 쿠팡이 실질적으로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부터 사실상 이용자 수의 면에서도 나머지 두 기업을 조금씩 제끼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제낄 수 있다. 이걸 한국 인프라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면서 사실상 완벽한 투자 포인트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투자 포인트는 항상 대부분 어떤 시장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게 오직 돈인 상황일 때 보통 에쿼티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 자체는 가장 많이 쏠 수 있는 기관이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넣었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뭔가 과점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익 전환까지 갈 수 있는 모델이 좀 확실해야 되고 이게 딱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행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좀 꼬꾸라진 적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소프트뱅크도.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볼 때 약간 좀 야수의 심장이긴 한데 손정희 회장님 자체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엔진 분야로 누구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그냥 상장사 중에서 구글 빼놓고는 사실 지금 엔트로픽이나 혹은 이제 지금 챗GPT나 아니면 이제 중국 기업들을 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기업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눈을 안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가장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오픈AI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손정희 회장이 나중에 좀 가다 보면은 엔트로픽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GPT가 아우성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스톡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와, 아주 야수의 심장의 투자 방법, 이렇게 몰빵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엔비디아 투심도 위축될 만한 소식이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3%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96% 정도이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19일이죠. 최근에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공격적인 AI 투자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엔비디아 내년 매출의 컨센서스도 좀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 이익 전망에 있어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익은 그냥 무조건 우상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좀 정말 특이한 게 매출이랑 이익 자체가 이익은 변동이 생기죠. 근데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그냥 1차함수로 가고 있거든요. 1차함수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정말 증설하는 대로 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주 받는 대로 증설하고 있고 수주 받는 만큼 다 팔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증설을 정말 그냥 경영진 땅에서 몇 퍼센트 늘릴까 이게 그냥 다음에 성장률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률 자체가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이후에 어떤 성장률 자체가 가속도가 감소하는 포인트가 됐을 때는 큰 피봇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모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덕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조금 더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TPU가 지금도 이미 벌써 특정 부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특정 칩셋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블랙웰 100 정도까지는 지금 따라하는 모습이 슬슬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인 이런 피봇 포인트가 제대로 나오면 본질적인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신규 계약건들이 다른 기업들로 많이 빠져나갈거든요. 벌써 이제 구글도 그런 신규 계약건들을 대신 받아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마다 점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재무제표가 꺾일 가능성은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차함수적인 상승은 내년에도 이어갈 것 같고 아마 이제 후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처음으로 가속도가 꺾였다. 혹은 이제 증설을 내년에는 그만
전년도만큼의 신규 증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상향의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는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또 마이클 버리의 또 발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가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 부풀기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 감가상각 비용을 줄여서 이 수익을 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감가상각을 줄인다는 건 어쨌든 기존의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무적 가치를 감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AI 칩셋 부분이 기존에 이제 재고가 있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전부 다 지금 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하겠지만 감가를 덜 적용했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의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형 칩셋들도 실질적으로 다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쇼치고 싶으니까 하는 액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다 걸러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본인의 본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이제 본인의 이익과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들이 자선 활동을 할 이유는 없어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 있는 발언들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어차피 네. 저희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숏을 쳐서 본인의 어떤 수익화를 위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그 외의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를 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로 좀 몰아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상승을 보인 브로드컴이나 특정 몇몇 개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같은 특정 기업의 발주량을 좀 과하게 포장을 함으로써 언론적인 수급을 유도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상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숏을 부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공격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 사실상 본체인 엔비디아한테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정말 이제 매출적으로 던진다거나 혹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던지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이상으로 너무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단점이긴 하죠. 네. 근데 뭐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 내부에서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발언들은 좀 걸러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적인 부분을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 성장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물론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엔비디아 자체도. 근데 이제 성장 퍼센티지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거의 200% 가량의 추가적인 주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매출 성장 대비해서 200%가 사실상 맥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한번 슈팅을 강하게 쏜 시점 기준으로 사실상 200%의 수치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강하게 실적 관련된 이슈로 좀 슈팅을 주더라도 네. 고가를 갱신하는 게 5에서 7% 정도만 갱신해도 충분히 많이 갱신한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